수도권에는 각 지역을 연결해주는 다양한 전철 노선이 있는데요. 그 수가 무려 23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출근 시간 전쟁을 치른다는 곳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김포향 경전철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로 인해 열차가 가득 찬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그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이른 아침 시민들과 함께 전철에 타봤습니다. 아직은 승객이 많지 않은데요.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 네. 다음 역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승객들로 점점 열차가 가득 차기 시작하는데요.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승객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아이고. 카메라까지 흔들리네요. 아유. 오. 출근하겠습니다. 출근하겠습니다. 미리 안쪽으로 걸어서 이동해주시면 아, 이게 내리는 분은 없는데 타는 분들만 계속 있다 보니까 꽉 차네요. 열차에 이용해주십시오. 이젠 정말 발 디딜 공간조차 없어 보이는데요. 출근하겠습니다. 오촌역에서 종착지인 김포공항역까지는 6분. 승객들은 그동안 밀집된 상황을 견뎌야 합니다. 종착역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열차에 타서 목적지에 도착하신 분들은 행운아입니다. 종착역인 김포공항 인근역 주민들은 열차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겠네요. 열차가 이미 승객들로 가득 찬 채 오기 때문에 만원인 열차를 수차례 보내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아유. 전체적으로 그냥 여기가 꽉 차는 적이 좀 많고 또 최대한 6대 정도까지 보내고 탄 적도 있어요.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는 열차 오더라도 한 3개에서 4개는 그냥 보내고 가고 한 30분 전에는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와요. 승객들의 불편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그러게요. 지금 마지막 질문이 승객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라는 질문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답변은 이제 횟수를 늘리는 거죠. 그쵸. 근데 임시 운행편도 좀 늘리고 기차를 좀 늘리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사실 경전철이 이제 김포 골드라인, 김포 도시철도의 차량인데요. 네. 이 경전철이라는 전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하철보다 면적이 60%가량 작습니다. 그렇죠. 좀 짧죠. 예. 네. 특히나 또 일반 열차 같은 경우에는 6개에서 10개 칸이 이어져서 한 열차가 만들어지는 방면에 맞아요. 이 김포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2칸 규모로 설계되어 아하. 있는데요. 그래서 객차 면적을 넓히거나 네. 차량 수 증차하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행 횟수 자체를 늘리는 게 결국은 네.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김포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9월까지 신규 전동차를 6대가량 증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내년 9월. 내년 9월까지 그러면은 꼼짝없이 이런 불편을 감수를 해야 하는 네.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문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네. 김포시에서 이 혼잡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제가 직접 그 버스도 한번 타봤습니다. 오. 함께 보시죠. 네. 김포 70번 버스입니다. 지하철 승객을 분산하기 위해 지난달 운행을 시작해서 지하철 혼잡 구간과 노선이 거의 일치하고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합니다. 버스는 지하철에 비해서 덜 혼잡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네요. 왜 지하철 안 타고 버스 타셨는지. 그 골드라인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금방 탈 수가 없었고 그리고 버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빠르게 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버스를 선택한 승객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좀 시간 여유를 둬가지고 버스가 좀 늦게 오더라도 좀 덜 혼잡한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데요.
70번 버스를 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승하는 거리가 길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 환승 통로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꽤 긴 거리를 제가 직접 걸어가 봤는데요. 출근길은 길죠. 그렇죠. 특히 김포광역이 커요. 맞아요. 네. 아유, 아직도 걸어요? 지하철을 타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5분이었습니다. 열심히 걸었는데. 네. 환승까지 오래 걸리니 결국 지하철 승객의 10%가량만 버스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노선하고는 상관이 없어갖고 네, 이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무실이 전철이 용이하니까 그래서 전철만 이용하기로. 사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뭐 일량 차량으로 만든다고 해서 뭐 굉장히 사람 많겠구나 했는데 뭐 이게 개선이 될 것 같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불편해도 참고 타는 거죠.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사실 5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제 기상 상황이 안 좋거나 춥거나 비가 오거나 혹은 또 교통약자들은 이 5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김포시에서도 어쨌거나 지금 개선안, 뭐 대책들을 많이 마련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쨌거나 현재 상황으로는 좀 쉽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혼잡률 개선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김포시의 인구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탓도 있는데요. 맞아요. 네. 처음에 논의를 했었던 그 지하철을 논의했었던 그 당시에는 34만 명이 34만 김포시 명. 인구였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이제 48만 명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아, 예측치보다 15만 명이. 훌쩍 뛰었군요. 네. 근데 저는 앞서 영상 볼 때도 약간 역사 내랑 열차 내에 너무 이렇게 밀집도가 맞아요. 높아가지고 네.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그러니까요.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사들도 나기 시작했었고 최근에는 또 김포 도시철도 양촌 차량기지 관제실에서 이제 전원 공급 자체가 고장나면서 화재도 발생했었는데요. 아하. 이제 김포시에서는 안전에 관한 문제가 더욱더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철도를 2024년부터 직영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진짜 출근길의 대중교통이야말로 정말로 삶의 질과 직결이 되는 일인데. 하루의 힘을 다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침부터 힘이 나도록 빨리 개선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네. 실사단 정말 두 발로 뛰는 우리 강지훈 PD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